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토 일주 운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토와 짝이 되는 간지는 기해, 기묘, 기미, 기사, 기유, 기축 이렇게 6개의 간지만이 기토와 짝이 되는 어떤 일주나 그런 간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해묘미는 목의 삼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사유축은 금의 삼합이면서 생지, 왕지, 묘지가 되고, 사유축은 금의 생지, 왕지, 생왕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띠를 한번 보면 해는 뭐죠? 돼지, 묘는 토끼, 미는 양, 사는 뱀, 유는 닭, 축은 소. 그래서 기해, 기묘, 기미, 기사, 기유, 기축의 일주가 형성이 되는데 12신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주별 운세를 들어가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일간 기준으로 이민년이 들어오면요, 12신살은 요 지지에 지지 글자를 보는 거거든요. 기토 입장에서 임목은 겁살의 기운입니다. 기토 일간이 정간이면서 사지의 기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살의 기운이 들어오니 인목의 생지가 십성으로는 정관이면서 사지라 좀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또 인목의 생지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호랑이, 그쵸? 인목은 호랑이잖아요. 범. 겁살과 같은 어떤 그런 급박스럽게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기토는 이민년에 정관 사지가 들어온 만큼 조금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일지, 그쵸? 일지 또는 해묘미 사유축이 연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돼지띠라든가 토끼띠, 양띠, 해묘미가 있을 때는 이 인목이 해묘미띠한테는 인목이 어떤 기운으로 들어오느냐면 해묘미 기운이 인목의 망신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망신살의 기운으로 들어오고요. 일지가 사유축 또는 그 다음에 뱀, 닭, 소띠한테는 인목이라는 것이 겁살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공통으로. 그러니까 기사일주는 일간 기준으로도 이민의 인목이 겁살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만약에 뭐 닭띠다, 기유년생이다 그러면 연지로도 겁살로 들어오니 특히 사유축띠 같은 경우는 기토일간이면서 그로부터 중첩되는 것이고 기토일간이 아니더라도요 겁살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좀 신중하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일을 진행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겁살에 갑자기 뭔가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해묘미띠는 망신살이 들어오는 거죠.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가 내년 이민년도에는 망신살의 기운이 들어오니 망신당하지 않도록 내 처신을 좀 잘해라. 그렇죠? 뭐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든가 또 뭐 어쨌든 망신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망신의 기운이 들어오니, 그렇죠? 일지가 그러니까 기해일주, 기묘일주, 기미일주는 일간으로는 겁살, 일지로는 망신살이 들어오니까 이 두 가지 살에 폐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금 언행에 신경을 써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12신사를 다뤄봤고요. 해묘미 사유축 순서로 일지를 한번 간단하게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운세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사주는 사주 원국 8글자고요. 대운 그리고 세운을 모두 봐야 그 통변이 정확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일간 또는 일주만 가지고 이민년도의 운세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럴 것이다, 이게 꼭 맞추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십성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행동 패턴이나 사건이 동하고, 12운성적인 기운은 어떻고, 물상적으로는 어떻고, 지지로는 어떤 일주 또는 어떤 지지가 들어왔을 때 합평 충파해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토, 기해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기해 일주가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이민년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패턴이나 사건 사고나 어떤 그런 양상이나 기운의 움직임, 이런 것들만은 읽어내는 것이지, 나머지 월주, 연주, 시주를 배제를 하다 보니 엄청나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기해일주다, 이게 일간이다. 그러면 12운성적으로는 정제가 되죠. 기해태 되면 정제면서 또 태지, 그쵸? 태제 역마살로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기해일주 자체로는 어떤 이런 기운이 있는 것이고요. 해수에는 무, 갑, 임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겁재, 정관, 정제의 기운이 있다. 기해가 태지면서 정제니까요. 기본적으로 조금 재물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감, 아기자기함, 끝맺음, 이런 것들이 있고, 해수가 재물로서 자리하니, 해수는 수의 기운이니까 재물이 잘 드러나지가 않고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재물일 모양새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기해 일주의 남자분이라면 해수를 정제에 놓고 있으니 배우자궁에 배우자 성인 정제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바른 모습이고요. 하지만은 역마의 기운을 또 쓰는 기운이니까 한 군데 정착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좀 바쁘게 일하는, 그죠? 그런 모습도 있다. 그리고 요 기토가 이렇게 정관하고 안명합을 하고 있으니 기토 일간의 여성분이다라고 하면 남자 성인 정관하고 안명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늘 아끼고 좋아하고 남편에 대한 그런 헌신, 그쵸? 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한데, 특히 이렇게 부관하고 남편하고의 안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 금술도 좋지만, 여자분이 조금 너무 집착이 강해진다 그러면 이게 또 의부증으로 이렇게 발현을 할 수 있는 모습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태지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다. 조심스럽고, 태지는 잉태의 기운이고 하니 성적으로 또 어떤 이 잠자리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고 즐긴다. 그렇죠? 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는 기토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기해 일주가 이민년을 맞았다 그러면 첫 번째 뭘 보느냐? 뭘 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 해수 정제가 천간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지에서 해수 정제가 임수 정제 천간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내년도에 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이 정제적인, 그렇죠? 일단 정제니까 배우자가 드러난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해수의 정제이기 때문에 일지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내년도에는 내 배우자가 겉으로 드러나서 조금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남자다 그러면 부인이 그러는 것이고, 여자분이다 그러면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어떤 돈 벌어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재물적인 면으로 따지면요, 재물, 감춰놨던 돈, 그쵸? 감춰놨던 내가 하던 일,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남들 눈에 보이게. 그래서 이 드러나서 이 돈을 가지고 관을 생하는 모습으로 이게 일어난다. 해수가 일지가 아니고 만약에 월지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월지는 격이니까 격용신이 들어오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제 임수가 엄청 잘 쓰일 수 있는 운이고, 또 인해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제가 합을 하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잘 엮이는 모습이다. 잘 묶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지든 이게 해수가 시지든 지장간에 있는 글자 또는 이게 본기가 올라온 거죠. 본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의 어떤 사건 사고나 나타나는 양상이 궁성에 따라서 여기는 자식이, 그쵸? 자식이 똑똑한 어떤 재성적인 모습을 드러내겠다. 내년에 배우자가 드러내겠다. 부모 직장적으로 드러내겠다. 국가, 내가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던 돈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게 어떤 관에 투자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기토가 재다신약이 되면은 재성이 들어왔다 해도, 재성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극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는 거,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 시장, 내가 갈아야 할 밭, 논, 내 일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천간에 드러났어요. 근데 내가 태지의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운으로 정제와 정관, 내가 힘을 극해서 빼야 되고 나를 또 극하는 정관이긴 하지만 이런 운이 들어오면요, 기토가 뿌리가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기토나 무토에 비경겁제가 있어서 좀 세력의 힘을 보태줘야 내가 극하는 재성도 내가 취할 수 있고요. 이 관성이 나를 부드럽게 극하긴 하지만 그거를 능히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동태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토,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 천간에 지지로는 진, 술, 축, 미가 있는지 조금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화기운이 있죠. 화의 인성, 병화나 정화가 있어서 이 토를 생조를 해주는지를 우리가 또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인의 합을 읽어줘야 됩니다. 기해 일중뿐만 아니라 음간은 뭐 을해라든가 뭐 정해라든가, 그쵸, 신해라든가 하는 그 해수는 내년도에 전부 다 인의 합을 이룹니다. 근데 이 배우자궁이면서 일지니까 이 인의 합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인의 합, 그리고 파까지 일어납니다. 인해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여자분이라고 하면 돈 갖고 있는 성실한 남자가 들어와서 나랑 합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남자의 기운이 들어온다. 인의 합으로 묶인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연애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이 정제가 들어오는데 남자한테 관성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달고 들어와서 나랑 합을 한다고 하면 남자한테도 이성운, 자식운까지 같이, 여자운과 자식운까지 같이 들어오는 양상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리고 하지만 그 모습이 나중에는 이 호랑이하고 돼지랑 합을 했어요. 그러면 호랑이하고 돼지가 합을 해서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합을 했단 말입니다. 잘 지내다가 헤어질 때는 돼지가 앞다리 한쪽 내놔든지 뭐 꼬리라도 내놓든지 해서 깨질 때는 조금 깨지는 모습도 나중에는 발생이 가능하다. 이런 걸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재생관이, 그쵸? 재생관의 긍정적인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모습이 제대로 발현되기 때문에 어떤 재물적으로나 회사에서 승진, 합격,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승진, 취직, 합격, 직장으로. 하지만 내가 관에 합을 해서 인해합 목의 기운을 생성을 하니까 내 책임, 직책에 따른 부담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운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 뭐 좋은 면도 있지만 합이라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묶이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일주는 전반적으로는 좋다. 그렇죠? 이 길신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합도 하고 일지에서 또 천간으로 투간을 했으니 그게 잘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내가 분명 책임지고 명예를, 그쵸? 얻을 수도 있고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승진을 해서 정제적인 보너스나 상여금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내가 혼자 좋아서 깔짝깔짝 됐던 정제적인 행동이 천간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공인으로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지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해일주는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해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기토 일간도 전반적으로 뭐 무난한 해가 됩니다. 정해처럼. 자, 근데 이제 기묘. 자, 기묘가 이 중에 조금 제일 쉽지 않은 해가 좀 되지 않을까. 무난하지만, 왜냐면 기묘는 편관을 지지에 깔고 있고요. 이게 병지로서 이제 이게 제살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묘는 지장간으로 갑을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기묘는 일단은 내가 편관을 깔고 있는 형태입니다. 편관은 뭐죠? 힘듦, 스트레스, 그쵸? 뭐 천재지변, 병마, 여러 가지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거를 이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지니까 내가 힘들다. 몸이, 그쵸? 그리고 병지니까 아프다. 선천적으로 좀 아플 수도 있고요. 기토는 또 우리가 신설로 이게 또 곡각살이거든요. 곡각살의 편관 병진이 뭐 소아마비라든가 팔다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예전에는 소아마비가 많았죠. 지금은 거의 없지만 어떤 팔다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지병이나 아픔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 일지 배우자궁이 편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편관에 놓여 있으니 배우자와의 관계가,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관을 깔고 있으니 남 눈치, 소심할 수도 있고요. 소심, 아니면 책임,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한 조직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니 내 자체가 딴 사람들의 눈치나 좀 소심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편관을 또 극복을 하면 그만큼 어떤 이 명예나, 그쵸?
높게 카리스마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글자를 봐야겠죠. 그런 거를 또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직업성은 편관의 어떤 조직성을 가지고 있다. 빡센 조직이죠. 이게 뭐 군검경 같은 이제 빡센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기묘일주가 그렇다고 잘 드러낼까요? 힘들어도 기묘일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픈 거 나 혼자 아파도 힘들어도 속으로 삭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기묘일주입니다. 기묘일주인데 그런 운이 정제와 정관의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1번 재생살, 관살, 혼잡. 혼잡을 우리가 읽어줘야겠죠. 자, 정제가 또 정관도 생하고 편관도 생하기 때문에 재생살의 기운이 동합니다. 이 정제가 들어옴으로써 정관만 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편관과 정관, 이미 묘에는 그래서 재생살, 그쵸? 이 임수가 생하고 또 관성도 생하니까 재생살과 관살 혼잡, 편관과 정관이 같이 들어와서 관살 혼잡의 기운이 동한다. 이거는 뭐를 읽어줘야 되느냐? 일단은 상당히 힘들다. 더 힘들다. 힘들 수 있다. 그렇죠? 중압감, 책임감, 커질 수 있는 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이것도로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관살 혼잡이니 나의 직책 2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직, 그쵸? 그리고 인묘가 합을 해서 어떤 관성이 커지니 내가 일하는 직장이 일단은 친인척 또는 동창, 이런 사람들 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도 있는 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자로서 보면 남자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편관의 남자 말고 정제와 정관인 좀 반듯한 예측이 가능한 무난한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남자가 기운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여기에 관성이 있으면 반드시 화에 인성이 있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인소통이 되든 살인소통이 되는지 여부를 기묘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도에 좀 봐줘야 된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남자 기운이 들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직, 그쵸? 그 다음에 자식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묘일주한테 이민년이라는 것은 조금 버거운 해가 될 수가 있겠다. 잘 버텨내야 된다. 이 재생살, 관살 혼잡으로 우리가 다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사실은 힘들었는데 새로 맡은 직책은 조금 무난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책임감이나 중압감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편관의 어떤 힘든 직장, 계약직 또는 뭐 그런 임시직이었지만 정관으로 이게 이제 정규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직장으로 따지면 정규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재생관을 해주니까. 그래서 기묘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재생살과 관살 혼잡 기운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쓰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나머지 글자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편관이나 정관을 극하는 금, 식상의 기운,
그쵸? 경금이나 신금, 식상의 기운을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이 식신재살 또는 상관대살할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봐줘야 되는 운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생살과 관살 혼잡의 운이 동한다. 무난한 가운데 이 묘로 인해서 편관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이걸 우리가 좀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묘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미. 자, 기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견이면서 관대가 되죠. 그 다음에 월살, 그리고 음간양인, 간요지동, 기토 일주를 중에 제일 강한 일주가 기미 일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관대적인 성향, 비견이니까 간요지동이기도 하면서요. 관대는 질풍노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기운이거든요. 거기에 월살을 또 깔고 있으니 뭐 받을 복도 있지만 달을 보고 한숨 지을 수도 있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간요지동이니까 일단 고집, 그 다음에 조금 건조한, 그쵸? 뜨거운 토니까 지장간이 미가 정, 을, 기를 품고 있고요. 이는 무, 병, 갑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좀 센 기미 일주가, 그쵸? 음간양인, 고집도 있고 한 일주가 이민년을 맞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밀주 같은 경우는 조직 생활을 물론 뭐 할 수도 있지요. 있는데 비견 은간장의 간유지동 같은 경우니까 조직 생활을 하면 엄청 깝깝해 할 겁니다. 깝깝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또 기운도 강하고 하니까 관성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기는 조금 힘들다. 자, 올해 운이 보면 식신생재하는 운인데 충미충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내 신변이나 내 활동, 내 배우자 궁이 충미충을 일으켜서 변화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배우자 궁이나. 근데 또 건강적으로, 충미충은 또 건강적으로 이 관절이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를 뜻하거든요. 이런 걸로 좀 올해는 신체적으로 조금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정제와 정관의 기운이 들어오니 좋든 싫든 정제와 정관의 기운을 쓴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뭐 남자 기운 뭐 이런 거는 다 공통적이고요. 남자 기운, 여자 기운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 기운의 모습이 인미기문으로 기문의 모습을 띈다는 게 기미일주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기미일주 같은 경우는 토극수하기 때문에 이 재성을 제대로 극하는 거죠. 재성을 극해서 이민년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음간양인의 간요지동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고집이 있는데 정제와 정관의 어떤 딱 맞춘 옷을 입어라, 딱 출근해야 되고 딱 봉급만 받아야 되고 퇴근 시간에 퇴근해야 되는 그런 이민년이 왔으니 답답하겠죠. 거기에서 오는 내가 인미귀문,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부조화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인미귀문은요, 인묘형 귀문이라고, 인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간목이고요. 미토에 간목이 인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가 여자분이다, 기밀주 여자분이다 그러면 이런 여자분이니까 보통 분은 아니겠죠. 센 분입니다. 근데 정제 정관이 들어왔어. 그러면 남자가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남자 기운이 들어와서 이게
인민은 또 이 갑기합을 또 지장간으로 이렇게 합니다. 갑기합, 병이 아니라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정관하고 합을 한다. 그럼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관이 들어와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또 남자 기운이 들어왔는데 관계성이 인미 기문, 남자가 나한테 집착, 집중, 사람한테 인미 기문이 발동하면 이게 스토커, 똘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남자를 만난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귀문적인 정신적인 부조와 집착, 스토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기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이런 남자다. 남자면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정제정관이 들어와서 승진도 하고 합격도 하고 직장에도 들어갔어. 내가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고 책임감이 강해진 거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부조화가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자는 또 자식이니까 자식 기운이 그렇게 동해서 자식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특히 이 미토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시지의 미토, 비견의 자식, 친구 같은 자식이지만 내년에는 인미 귀문으로 자식 때문에 좀 골치 썩을 일이, 골 때릴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월지에 있으면 직장에서, 그쵸? 사회에서 부모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을 궁성적으로 우리가 읽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김일주 같은 경우는 직장도 없고 뭐 남자 여자 기운 들어오고 하는데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지지에서는 조금 인미 기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직장에 미친 듯이 일할 수도 있는 거죠. 인묘가 돼서. 그렇죠? 관성이 내가 그리고 이제 인미 기문이 생기면 배우자궁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관이 들어와서 합을 하죠. 지장간으로 합을 하니 비밀스러운 연애사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런 와이프 여자분이 기미일주를 가졌다고 하면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장간에 암합을 이루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남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는데 정말 죽고 못 산다고 막 달려들 수 있는 어떤 진짜 사랑과 전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또 엮어질 수도 있으니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뭐 좋은 얘기만 해도 되지만 사주적으로 발생 가능한 일들은 이렇게 한번 짚어봄으로써 그쵸? 한번 환기를 또 시키는 겁니다. 기사일주는 자, 일단 일제 정인을 깔고 있고요. 이게 제왕. 그래서 지살. 이건 이제 생의 기운을 받고 있다. 기사는 일단은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기일주 중에 상당히 괜찮은 일주입니다. 일단은 인성을 깔고 있으니까 엄마가 모친이 배우자궁에 있는 거죠. 이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마마보이일 수가 있어요. 배우자궁에 엄마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여자가 왔다 그러면 엄마가 들어앉아 있으니 뭐 인사형으로서 깎고 맞추고 하는 좀 이상한 관계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자격, 공부, 문서를 내가 갖고 있으니 이분은 자격증, 공부를 해서 뭔가 사회적인 일을,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을 것이고, 문서나 계약 이런 쪽에 좀 관여하는 어떤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인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관인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또 인사형과 같이 관인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기사일주한테 내년에 내가 공부만 하던 사람이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을 합니다. 또 공부만 하지 말고 좀 현실 감각을 좀 갖춰서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목표감 가지고 뭔가 좀 현실적으로 좀 살아라. 직장도 좀 갖고 이렇게 그런 운이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도 가졌어요. 근데 그 관계가 인사형으로 이게 생지끼리의 형이다 보니, 그렇죠? 이게 급하게 뭔가 도장을 찍거나 남자를 만나거나 하면 이게 좀 부조화, 깎고 맞추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뭐 구설, 그다음에 일지니까 수술, 몸이 잘못되면 깎고 맞추고 또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기사일주한테는 긍정적인, 일주 자체는 긍정적이고 관인소통을 해서, 그죠? 재생관, 관인소통, 또 화생토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무난하긴 하지만 정관이 들어와서 이 인성하고의 관인소통되는 과정이 형살과 같이 들어오니까 매끄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늘 도장 찍고 뭔가를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고 계약하고 할 때 분명히 좀 차근차근 따져보고 하지 않으면 이런 구설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엮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자와의 관계도 그래요. 남자. 이런 기사일주가 여성분이 이 재생관의 기운이 들어와서 관인소통까지 하니 되게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형살의 인사형의 어떤 기운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조금 작은 문제는 발생한다. 서로 좀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또 정의는 또 엄마라고 했죠. 엄마하고의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고부 갈등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내년도에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제극인, 공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벌겠다고 나갈 수도 있는 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쁘냐 좋냐는 아닙니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번다고 하는 게 나쁜 의미는 푼돈에 욕심을 내는 모습, 사기치려고 하는 모습, 내가 좋은 머리로 좀 돈을 이렇게 그쵸? 편취하려고 하는 모습도 되지만, 내 아이디어로 내가 이때까지 공부만 해서 돈도 못 벌었는데 나 좀 목표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모습도 발현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사일주가 이런 모습이다. 괜찮죠? 기사일주도 관인소통, 근데 다만 인사형의 어떤 이런 모습만 조금 주의 깊게 보셔라. 자, 기유일주신 분도 좋죠. 이게 식신, 장생이죠. 일단 문창. 자, 문창을 가지고 있다. 문창. 자, 문창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식신, 문창, 그 다음에 공망, 인묘공망을 갖고 있는 게 또 기유일주네요. 이게 이제 관성공망인 거죠. 관성공망. 일단 식신을 일지에 깔고 있다는 것은 뭐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후의 장생이니, 그쵸? 식신의 장생이니까 남들의 후원해주는, 후원받을 복도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장생받는 기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좋아해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남들한테 베풀기를 좋아해요.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심성으로
식신은 또 이렇게 베풀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거고, 유금이니까, 그쵸? 빼어난 보석을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프라이드도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 문창, 식신은 문창이라 이 그럴 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문장력도 좋고요. 유금은 또 우리가 현침으로 보거든요. 펜촉. 그래서 글솜씨도 좋고. 하지만 그 글 안에 뾰족한 어떤 천철살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펜을 막 너무 안 좋게 누르면 안 된다. 그리고 기율주 같은 경우가 공망이, 그러니까 무신, 일주, 기유일주가 내년도에 공망을 만난 일주거든요. 인묘공망이에요. 관성이 공망이면서 배우자궁에 식신이 들어와 있으니, 이런 기유일주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 자식이 생기면요, 자식 우선입니다. 남편은 2순위, 자식 1순위. 그러니까 또 이 관성 공망이니 남편이 열심히 잘해준다고 해도 나도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일단 우선순위가 떨어지긴 하지만, 남편 또한 나를 좀 대면대면 이렇게 좀 열심히 안 챙기는 그런, 남편한테 느끼는 헛헛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주가 또 기일주다. 하지만 능력은 있는 거죠.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남자 뭐 그닥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일주가 이제 기유일주인데, 이 기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대운부터, 이민년 말고 괜찮았어요, 올해는. 자, 왜냐면 유축 합을 해서 내 식신하고 비견하고 합을 하면서 이 어떤 식신의 기운이 강해지거든요. 내 활동력이나 내가 이것저것 내 어떤 이 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봉사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신축년이 기유년은 괜찮았는데, 자, 내년도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이따 하고, 23년도가 조금 잘 봐야 돼요. 2023년도가 편제에 편관이 들어와서 이게 묘유충을 합니다. 식신 제사를 해서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올해에 인유 원진, 그쵸? 인유 원진, 원망하고, 그쵸? 막 이런 진짜 증오하고 하는 기운이 들어왔다가 내년도에 묘유충으로 동할 수 있으니, 기율주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일주가 이민년을 맞았다, 재생관한다, 남자운 여자운 들어온다, 직장운도 좋다, 돈도 번다, 그죠? 돈도 벌 수 있는 어떤 직장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인정받는다, 책임감 커진다. 하지만 지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인유 원진이 일어납니다. 인유 원진 같은 경우는 지장간끼리는 또 합을 하고 있어요. 유에는 자, 경금과 신금이 지장간으로 들어있죠. 유에는. 근데 뭐 임목에는 자, 무, 병, 갑. 병신합을 또 하고 있으면서 경금이 또 간목을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모습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유 원진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싸우면서도 또 헤어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헤어지면 또 아쉽고 하는 그런 게 인유 원진의 어떤 모습인데, 이 관성하고 인유 원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재생관을 하려고 하니, 그쵸? 이게 둘의 관계가, 직장 생활이나 남자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합을 하긴 하지만 인유 원진의 기운이 동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해서 했던 식신적인 활동이 22년도에는 드러나서 어떤 활동적인 통제를 받고 통제하는 직업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또 발전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정은 인유 원진에 조금 남자든 직장이든 이런 것들로 깔짝깔짝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것 때문에
어떤 편관의 기운이면서 묘유충으로, 그쵸? 조금 힘든 기운으로 동할 수가 있겠다. 어떤 변화와 변동이 내후년도에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제 기후일주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축일주를 좀 보면, 자,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비견, 그래서 이제 인묘에 울면서 간여지동, 화개살을 또 갖고 있죠.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간여지동이면서 자기 고집은 있지만 이 화개살이나 이런 거를 묘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이 속내를 잘 막 화끈하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또 소잖아요. 축은 소, 무직한, 그리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겨울의 동토에 있는 토기 때문에 생명력을 잘 길러낼 수 없지만, 어떤 이 화개살, 진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기일을 많이 하는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기축일주가 많거든요. 이런 기축일주가, 하지만 말없이 조용한 또 간여지동에 이렇게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 분이 이민년 맞았다, 정제 정관운의 운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이 그러니까 이 비견, 김이나 기축이 같은 간요지동이지만 조금 모습이 다르거든요. 고집은 누가 더 세겠나, 뭐 기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음간 양인까지 있으니 좀 더 화끈하고. 그런데 기미나 기축이,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사주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간여지동이니까 어디에 구속되거나 남들 고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내 조직에 딱 맞는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그런 분이 내년에는 축에 있는 개, 신, 기 운이 이제 동한 거죠. 이제 개수에서 이렇게 임수가 올라가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편재적인 기운이 정제로 순화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어쨌든 배우자궁이든 뭐 이 축토가 어디에 있든 그거에 내년에 정제적인 사건 사고의 베이스가 되긴 하는데, 이런 자유롭고 간유지동이 정제 정관운을 만나서 좀 깝깝해지는 운이다. 돈 벌기 위해서 또 직장에 들어간다, 승진도 한다, 힘들지만 승진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무, 병, 갑,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에 축인 암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암합이란 것은 일단은 비밀스러운 합인 거죠. 겉으로는 합의인 것 같지 않고, 축토가 임목을 맞아서 빨리 봄으로 가고 싶은데 지장간에 암합으로 꽉 잡고 있으니, 직장이든 뭐든 어떤 우리가 승진이라든가 뭐 관계, 남녀 관계 이런 게 더디다, 답답하다, 왠지 모르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축인 암합을 하고 있으니 남녀 간의 관계 발전도 좀 더디고, 뭐 회사에서 승진이나 합격이나 이런 것도 남들보다 되긴 되지만, 그렇죠? 되긴 되지만 이게 빨리 안 되고 뭐 가을이나 겨울쯤 늦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게 암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일지 배우자궁에 이런 기축일주의 여자분이다, 늘 조용하고 화개살을 갖고 있던 분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비밀스럽게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운이다. 이걸 배제할 수는 없죠.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깔려 있습니다. 이 암합이라는 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물밑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연애,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어떤 답답함,
하지만 의무와 책임감은 들어온다. 기축한테는 좀 답답한 모습이겠죠. 간여지동이 또 이렇게 암압으로 어쩔 수 없이 묶이고 정제를 띄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좀 현실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운이 와서 이걸 또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에, 축토에 있는 개수에서 정제가 조금 틀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정제와 정관운을 기축도 나름 잘 쓴다. 좀 답답할 수 있다. 비밀스러운 연애사 가능성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읽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 축토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상고입니다. 식상고. 사유축의 어떤 식상이죠. 토생금에서 식상의 그러니까 행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내 행동을 가두고 하는 그런 창고고, 그렇죠? 내 활동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기축일주한테 이민년, 아무튼 그런 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사건 사고나 그런 메시지가 이민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착안을 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